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구에 갔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만나서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혁신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민주당은 친명 비명 간에 이재명의 험지 출마를 놓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본인은 오늘도 재판정에 출석했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중앙지법에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재판정에 나갑니다. 앞으로 3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측 변호사가 하도 검찰과 이 증인의 진술 중에 끼어들자 재판장이 이 신청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상당히 볼만했습니다. 지난번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서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놀라운 증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의 진술이 계속되는 동안 앞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상당히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자, 과거 성남시에서 정진상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구체적으로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로 봐서 시간 문제지 이재명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내년 총선 전까지 재판을 끌겠다 이런 작전 같은데 이미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별도로 심리하기 때문에 총선 전에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비회기 중 판결은 1심 판결이 난다면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백현동 또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은 유죄로 판단될 경우 상당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일반인 같으면 법정 구속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내 코가 석자입니다. 여의도가 어떻게 굴러가든 본인은 지금 내부터 살자. 오늘 재판정에서 유동규가 작심하고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유동규가 이 비판적인 성남시 의원의 뒷조사를 해라는 지시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표의 이 대장동 개발 비리 등 관련 배임과 뇌물 혐의 7차 공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유동규에 대한 증인신문에 나서 2013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판한 A 전 새누리당 성남시 의원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정진상이 해당 시의원을 두고 모텔하는 XX라며 뒤 좀 캐봐라. 모텔을 운영했으니 뭐 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알아보라는 취지냐는 검찰 물음에 유동규는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정진상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면 이재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상대당 시의원 뒷조사를 지시했다면 이건 사찰입니까 뭡니까?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은 마찬가지로 B 전 새누리당 성남시 의원에 대해서도 건설업자가 연간 회원권을 끊어줘서 그걸 가지고 골프를 치고 있다고 내가 정진상에게 이야기하자 정진상 전 실장이 뭐를 파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경찰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위례 신도시 민간사업자를 통해 경찰이 2명의 새누리당 시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방안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군요. 자, 정진상이라고 했지만 그 뒤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시의원의 뒤를 캐보라. 독재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2013년 12월 한 지역 언론에 이재명 대표의 욕설 음성 파일이 공개된 후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해당 언론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도 정진상의 지시라고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후 해당 언론 대표를 만나 회유해보라고 지시받았다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만나서
화해해보라고 했던 그 말투가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재명 측 변호인이 반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또 2013년 5월 성남시가 외부적으로 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포기했다고 밝힌 후에도 성남시 윗선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했지 너희가 포기했냐, 진행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지시를 이재명 대표에게 받았는지 정진상 전 실장에게 받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유동규는 생생하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2013년 7월 남욱 변호사가 작성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계획안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유동규는 이 방식대로라면 가능하다. 성남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한다. LH에다가 압박을 가해줘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입니다. 첫 사안이니 잘하라.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열흘 만에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가 만났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을 이어가는 동안 이재명 대표는 줄곧 침묵을 지키며 앞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 법률 대리인들은 유동규에 대한 검찰의 정인신문 과정에서 수차례 명백한 유도신문 등으로 항의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심각한 유도신문은 재판부가 제한하겠다면서도 정인의 말하는 방식이다. 이 경험이 추측인지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의제기가 너무 많다고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에서 이 정도면 지금 뭐 김용, 정진상, 아무튼 이화영까지 상당히 많은 측근들 재판에서도 이재명의 혐의들이 일부 터지고 있습니다. 총선 전까지 언제쯤 이재명 대표는 정치 생명이 끝날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성호의 윤당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